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방서 관리사 시험에 대한 궁금증들,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지, 과목별 공부방법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관리사라는 과정 자체는 소방설비 기사 기계 분야와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 그리고 위험물 산업기사나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 필요한 과목들이 조금 집대성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7년도 시험 때는 시험 과목의 변화가 좀 있겠지만 26년도 시험 때까지는 기본적인 1차 필기 시험 과목 자체에 소방설비 기계 분야, 전기 분야에 있는 과목들과 위험물, 성상시설 기준 과목들로 합쳐진 게 관리사 1차 필기 시험이 되고 2차 실기 시험 과목은 설계 및 시공이라는 계산 문제 관련된 과목들 하나, 그리고 점검 실무 행정 과목 하나, 이렇게 두 과목을 치는 부분이어서 과목에 대한 전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각 과정별 오리엔테이션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전공 전문자들보다는 사실 기계기사나 전기기사를 취득하신 분들이 시험 치는 거죠. 현행 또 시험 자격, 응시 자격 요건 자체가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2년 경력이 있어야지, 산업기사 취득하고 3년 경력이 있어야지 관리사 시험을 칠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전공 응시자라고 사실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질문들이 이제 그래도 과가 아닌데 공부가 좀 쉽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관리사 과정도 실제로 공부하실 때 조금은 난이도가 있겠지만 이론 강의만 충분히 집중해서 들으시게 되면 비전공이신 분들도 도전하시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실무 경력이 많이 없으시더라도 충분히 취득하시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실무를 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아 나가고 경력을 쌓아 나가는 자격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험 칠 응시 자격이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응시를 하시는데 이 과정별로, 과목별로 강의 커리큘럼 순서만 잘 지켜주시면,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이 이론 수업을 쭉 하거든요. 두 번째가 요점 정리하고 예상 문제, 그럼 기출 문제 수업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전에 각 필기, 실기 과정들의 모의고사 어떤 문제들을 쳐보시고 시험에 들어가시는 걸로 계획 잡으시면 되는데 그 순서를 굳이 복습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강의를 잘 들어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몰랐던 내용도 1차 이론 들을 때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되고 요점 정리 예상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게 되니까 다시 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었지라는 걸 알게 되고 이후에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하다 보면 어떤 요 문제가 또 나왔었고 이 한 회차 때 이 과목에서는 어느 분야가 몇 문제, 어느 분야가 몇 문제 나온다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럼 실제 시험장 가셔서도 이 과목에는 이런 파트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서 시험장에 답을 체크하시는 시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전공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취득하시는 자격증이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저희 강의 커리큘럼 순서대로 학습 진행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과목별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목표 점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어떤 파트가 나오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론 수업인데, 그리고 또 이 과목 했다가 저 과목 했다가 또 다른 과목 했다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과목별로 마스터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과목 1과목, 2과목 순서대로 한다고 치면 1과목 안전관리로 화재역학 공부를 한번 마스터하기 위해서 이 과목만 이론을 쭉 들어보시고 요점 예상 문제 풀고 기출 문제도 한번 쫙 풀어보는 시간. 그렇게 하면 한 과목 마스터가 되고 이 과목은 내가 보니까 마지막 기출 풀 때 보니까 한 25문제 중에서 한 20문제, 18문제는 보이더라, 답이 계속.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과목을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마스터를 하고 다시 또 다음 과목. 그러면서 이제 과목별로 내가 몇 개가 맞춰지더라라는 게 보이시고 과목별로 그런 목표 점수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한 부분들과 과목별 어떤 파트가 나오고 챕터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각 과목별 또 오리엔테이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1차 필기 시험이라든가 2차 실기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내용이기 때문에 그 OT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이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좀 따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데 충분히 지금도 비전공 하시는 분들이 많이 취득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그 이론 과정을 들어보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과목을 접근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시험 때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도 암기법을 또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암기법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좌에서 어떻게 암기를 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릴 거니까 그 강의를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2024년도 때 관리사 학습을 진행하신 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시험 결과 아쉽게 점수가 좀 안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도 시험에 다시 도전하시게 될 건데 1차 필기 시험을 또 응시를 하시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24년도에 1차 필기를 해서 이번에 실기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1차 필기 시험은 한 번 더 쳐보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부는 2차 위주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1차 치셨던 분들, 24년도에 1차 시험을 치고 2차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5년도에 1차 필기 시험 접수를 해가지고 시험은 한번 치러 가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필기가 되면 그 다음 시험까지 유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안 되더라도 우리 앞서 작년에 필기 쳤던 게 있기 때문에 실기 응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필기 시험은 중간에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근데 이제 뭐 작년에 재작년에 필기 합격하셔가지고 작년에 필기 안 치신 분들은 올해 필기도 한번 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필기 공부는 필기 시험 전에 기출을 한 번 더 풀어보시는 걸 위주로 하셔도 됩니다. 기출을 한 번 더 풀어보시는 거 위주로 하시고요. 정작 바뀐 것들, 그게 뭐냐면 법규, 그리고 구조원리인데 이 두 과목은 필기 이론 공부를 한 번 더 하실 필요가 있고 뉴 강의라고 해서 새로 녹화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기출보다는 새로 변경된 법규와 구조 및 원리 과목, 요 과목은 한 번 더 이론을 꼭 한 번 들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목이 어차피 실기시험에 중요하다는 건 시험 쳐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필기 공부는 이론을 한 번 더 볼 건 법규와 구조원리라는 거 두 과목,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다 한 번 더 기출을 풀어보는 정도, 문제풀이를 한 번 더 해보는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필기 대비는 되시는 거니까 그 정도 해서 진행하시고요. 결국은 계속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9월 달까지 실기 공부에 매진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이 실기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은 암기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제 설계 및 시공 치시는 분들은 계산 문제에 집중된 공부가 돼야 되는데 계산 문제는 계속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및 시공 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실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변경된 화재 안전 기준 공부를 먼저 하고 설계 시공 문제풀이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 변경된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창고 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이런 전기 저장 시설이나 화재 알림 설비 새로 신설된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설비들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 예측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25년 이제 9월 달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25년 한 5월, 6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암기 문제 정리를 보통 또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암기 문제를 한 번 더 복습해 보는 시간인데 결국 개인이 우리 작년에도 그랬지만 항상 시험 전 그해 5월 정도 되면은 제가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다는 암기 문제 100선 뭐 이렇게 뭐 정리해 놓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자료를 학습을 하셨을 건데 거기서 모자랐던 부분, 내가 암기가 안 됐던 부분들 하고 거기다가 이제 좀 추가로 내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문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문제집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문제집을 공부를 하던 중에 제가 25년 5월, 6월경에 또 새롭게 9월 대비한 어떤 암기 문제가 리스트가 딱 정리가 돼서 자료실에 나오면 그 문제들 중에 내가 외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내가 안 외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안 외운 문제를 추가를 시켜서 자기만의 공부 문제 리스트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실기 중에서 암기형 문제들은 그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결국 예상 문제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제가 만드는 예상 문제집을 자료실에 올리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만든 예상 문제집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예상 문제집을 1번부터 738번 문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점검실무 행정이라고 하게 되면 점검실무 행정에서 우리가 이제 소방 관련 법규 문제, 건축 관련 법규 문제, 점검 항목 예상 문제, 뭐 점검과 자체에 관한 고시 관련 예상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파트가 좀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이 파트별로 문제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법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기본법 예상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공서법 문제가 있고 화재방법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가지치기 되는 마인드맵이라고 해요. 마인드맵을 먼저 쫙 만드시고 제일 끝에 문제 목록이 쫙 나와서 각 파트마다 세문항, 뭐 네문항, 세문항 외울 것들이 문제 리스트가 쭉 정해질 것이고 이 전체 문제가 합치면 뭐 358문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1번부터 358번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각 파트별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 뒤에 끝에 있는 문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한번 유의하셔가지고 본인의 어떤 예상 문제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문제집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답지는 나중에 할 일입니다. 문제집을 한번 잘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답을 한번 백지에 써보기도 하고 실제로 법규 원문을 찾아가지고 그걸 한번 더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럼 시험장 가셨을 때 이 문제는 내 예상 문제 안에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들이 판단될 수 있는 그러한 시험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아쉽게 점수가 좀 안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 1년도 도전하시는 그 과정상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변경된 법규, 변경된 구조원리, NFTC, NPC 요 내용들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항목은 일단 아직까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변경되자마자 뭐 또 강의 때 뭐 공지라든지 또 추가 강의로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법규하고 구조원리를 한 번 더 이론 수업을 들어보시는 걸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암기 예상 문제를 정리해 놓는 거 그거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차 필기시험을 중간에 한 번 더 보셔도 된다는 거 시험은 그냥 한번 치러 가보시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학습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에 이제 관리사 시험 칠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냐고 했는데, 뭐, 24회차 때 합격하신 분 중에서 뭐 한 10년 하셔가지고 이제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요. 1년 안에 합격하신 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번 또는 3번 정도의 시험은 쳐보시는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시간 분배를 잘 못해요. 그것 때문에 보통 일반 오프라인 쪽에서는 모의고사를 많이 활용하게 되고 저기가 시험 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한데 그 이유가 시험을 치다 보면은 시험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문제량은 많은데 시험 시간은 제한되다 보니까 그 안에 사실 막 쓰려고 하다 보면 괜히 모르는 문제 붙잡고 시간 가다가 뒤에 가서 아는 문제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는 내가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먼저 체크하는 과정이 초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는 문제 위주로 답안을 이쁘게 쭉 작성을 쭉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뒤에 모르는 문제를 그래도 기억을 짜집어내서 끄집어내서 작성하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첫 번째 시험 때는 그런 연습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암기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보통은 2번째 시험 또는 많게는 한 3번째 정도 시험까지 도전하셔가지고 합격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평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4번, 5번째 때에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관리사도 마찬가지고 기술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고 시험을 치면 무조건 주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줄을 서 있다가 내가 받을 차례가 왔는데 한 1, 2년 쉬는 거죠. 난 이번 시험 안 칠래. 내년에 좀 더 있다가 뭐 다른 일 좀 할래. 라고 했다가 쉬게 되면 그 앞에 줄을 다른 분들이 와서 씁니다. 그러면 다시 또 받는 시점이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놓치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시고 시험 쳐보시고 하시다 보면 이게 자격증이라는 건 언젠가는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줄에 서 있냐 안 서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계속 도전하시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2-3번 정도
평균적으로 도전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많게는 한 4-5번 정도도 하시게 되는데 10번까지 하신 분도 계신다고는 있어요.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보통 한 4-5번 정도까지 해보고 포기하신 분이 많죠. 예. 그런데 일단 저도 생각은 그래도 자격증이라고 하는 건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해가지고 빨리 취득하는 게 원래 더 중요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공부하시는 학습이 필요한데 그게 한 번에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험장 자체에 시험 분위기, 시험 시간 측정 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한 번 더 해보게 되면 두 번째 때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학습 진행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26년도 시험까지 기존의 저희 학습 방법을 가지고서 시험을 치시게 되고 27년도 때 이제 시험 제도가 변경되는 게 이미 공지가 된 상태고 27년도 5월과 9월 달에 있는 필기실기 시험에서는 시험 과목이 좀 변경되는 게 생길 겁니다. 근데 자세한 제가 시험 과목들과 과목별 공부법은 아마 25년 말경 정도 됐을 때 새로운 교재가 나오게 될 거고 25년 말부터 26년 정도 그 1년 동안은 27년 시험 대비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때 정확하게 자세한 시험 과목 하겠지만 분명히 지금 26년도까지 시험 치는 그 시험 내용이 크게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이제 추가되는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2차 시험에서 설계미 시공이라는 과목, 즉 계산형 문제들이 다 빠지고 관리 실무라는 과목이 추가되면서 조금 어떤 점검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되는 시험이 생기면서 실무 문제가 과거엔 별로 없었는데 어떤 점검 실무형 문제들, 글로 쓰는 이런 문제들이 추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1차 필기시험 과목은 사실 과목 변경이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그 내용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물도 다 나올 거고요. 기존대로. 그리고 법규도 다 나올 겁니다. 근데 법이 이제 추가되는 게 건축 쪽 법규가 일반 건축, 그러니까 소방에 관련된 건축 법규가 하나의 별도 과목으로 아마 좀 추가되는 게 생기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그대로 공부를 학습 진행하게 되고 다만 이제 시험 과목이라든가 문항수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건데 제가 그 내용들은 자세한 건 25년 말경에 새로운 교재가 27년 대비 교재가 출간될 때 아마 또 OT 영상도 촬영하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부하실 때 27년 시험을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연히 25년도 시험과 26년도 시험 대비를 해서 지금 현재 과목으로 학습 진행을 하시는 건데 나는 27년도에 그냥 시험 칠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그때 가서 학습 진행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관리사 시험에 치는 시험 과목에 대한 공부를 이해하시고 외우려고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 과정이 그대로 나옵니다. 추가되는 게 이제 건축법이나 연협법 같은 것들이 좀 추가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고층건축 관련된 법령 부분들이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양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보시기 맞아요. 27년도 시험 때. 그런데 설계미 시공이라는 계산 문제가 빠지고 관리 실무라는 과목이 추가된다는 게 2차 시험에서 가장 큰 틀이고요. 1차는 공부량이 조금 더 증가될 겁니다. 지금보다도.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내용을 계속 꾸준하게 학습하시고 계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응시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시험 치시고 계시잖아요. 그 공부 내용을 그대로 마스터하신 다음에 혹여나 이제 25, 26이 안 됐을 때 27년도 시험 때는 추가하는 공부가 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건 제가 25년 말에 27년도 대비 교재라든지 OT 영상들이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참조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사항 중에 보면 아무래도 우리 관리사 시험의 가장 핵심은 점검표 항목을 암기하는 문제와 화재 안전 기준을 암기해서 기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 중에서도 화재 안전 기술 기준 NFTC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고 NFPC 법 조항문으로 되어 있는 NFPC 문제는 출제가 되긴 하지만 많은 범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할 때 TC 위주로 학습하는 걸 주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이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라고 하는 걸 암기를 하셔야 되고 거기다가 성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 성능 기준 NFPC는 공부할 때 추가로 공부하시는 내용이고 원래 본 공부로 하셔야 되는 건 기술 기준이죠. 근데 기술 기준을 암기하는 법들 중에서 보면 이 암기법이라고 하는 게 보통
두문자를 사용해서 활용해서 이제 문장으로 하든지 앞글자 단어만 따서 외우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이제 표를 이용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봐가지고 이 표를 외우면 화제한적이 외워지는 요걸 외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림을 막 그려놓고 거기다 단어를 써보면서 외우는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암기법이라고 하는 건 제일 최종적으로 나오셔야 되는 방법이지 처음부터 내가 1번부터 825번 문제까지를 외울 건데 1번은 두 문자 뭐 쓰고 2번 두 문자 뭐 쓰고 이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그 825문항의 문제를 외우겠다라고 하는 과정을 가기 전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전 과정이 우선 암기가 돼야지 825문항의 문제가 외워지는 것이고 문제가 외워져야지 답이 외워진다라는 말씀을 저는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암기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뭐 강조를 해서 제가 따로 공부법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번 질문 시간에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화전 기술기준 NFTC라고 하는 것에 101, 102, 103, 103A, 103B, 104, 104A 등등 해서 요 목차가 먼저 외워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전체 설비를 갖다가 101은 뭐고 102는 뭐고 이걸 암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소화기 문제 중에 몇 문제 뽑아가지고 1번, 2번, 3번 옥내수화전 문제가 이제 7번 문제가 되고 8번 문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시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이 설비가 우선돼야 돼요. 그럼 이 설비 중에서 다시 101을 딱 뗐을 때 그 다음에 10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에 대한 암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요 안에서도 바로 또 문제가 나오면 안 되고 공부해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1번은 설치 대상이죠. 소화기 설치 대상도 알아야 되고 자동 소화장치 설치 대상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면제 문제도 법령에 있는 것들을 항목에 정관시험에 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면제 기준도 있을 거고요. 설치 제외 문제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일단 이게 우선적으로 나와야 돼요. 설치 대상, 설치 면제, 설치 제외 요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 나와야 될 게 또 뭐냐면 종류가 나와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소화기구 종류를 알아야 되고 자동 종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종류를 먼저 쫙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종류별로 구성 요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추갑식 소화기가 있고 강압 소화기가 있으면은 그 특징이나 외부 도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음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 구성 요소들마다에 또 뭐가 있을 거라고요. 설치 기준이 마지막 가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 결국에는. 그래서 뭐 옥내수화전 같은 경우에 이제 수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가압 송수장치가 있고 배관이 있다고 하면 수원 관련된 부분에서도 제일 처음에 수원의 양, 옥상 수원 양, 옥상 수조 제외, 수조 설치 기준 등등 해서 외워야 될 뭐가 있을 거라고요? 순서 리스트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리스트 하나하나들이 실제로 암기해야 될 문제들이 되는데 그 문제 중에서 서술형으로 글을 써서 막 답을 해야 되는 문제는 딱 정해져 있다 이거죠. 수원이라고 했을 때 뭐 수원양이야 계산 문제 쪽에 나오지 암기 문제 나올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암기형으로 낼 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낼 만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만을 외울 거지만 그 문제가 어느 파트의 어느 챕터 쪽에서 어느 구성 요소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암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 그리고 이때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인드맵이라서 가지치기를 착착착 나가는 건데 요게 이제 기억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씩 기억의 문을 열어가서 마지막 최종 문을 열었을 때 그 문제의 답안이 두문자법이 나오든 그림이 나오든 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표를 작성할 건데 문제는 주어진 그 문제가 시험에 지험지에 있을 거잖아요. 그 문제가 내가 외운 기억의 문 첫 번째 문 열고 다음 문 열고 닫았을 때 여기에 있던 문제다라는 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서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고 답안 작성은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수조 설치 기준 뭐 7가지 기술하시오. 그럼 그 1번부터 쭉 답안을 쓰는 게 시험 문제이고 이게 기술사급 정도 되면은 논하시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기본적인 답안 작성 틀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은 이런 틀. 그래서 개매 특조 이렇게 개요, 메커니즘, 특징, 조건을 막 쓰고 그래프도 그려주고 이런 답안의 요령이 있지만 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는 그냥 무작정 뭐 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기술하시오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문자 쓰는 법 등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무작정 뭐 350문제를 내가 이번에 시험에 대비할 거야. 1번 문제는 해서 뭐 쓰는 거 2번 외우고 이게 아니라 그 중에 1번, 2번, 3번 문제는 소화기 NFTC에 어디에 있는 어디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법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법의 어느 파트에서 어느 문제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가지치기 되는 기억의 문을 열어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면 그냥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외우기가 쉬워진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도 이제 시험 직전에는 외워야 될 문제들 리스트를 쫙 만들 겁니다. 근데 그 만들기 전에 먼저 나와야 될 게 뭐라고요? 그 문제가 어느 챕터에 구성되는지에 대한 순서도 마인드맵이라고 해요. 그걸 먼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결국 본인만의 예상 문제집이 됩니다. 답안이 없는 예상 문제집. 그럼 그 문제 목록집을 외워놓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뭐 하면 돼요? 종이하고 빈 종이, 답안지 양식지와 펜만 있으면 돼요. 그럼 펜만 있으면 일단 첫 줄에 뭐 한다고요? 나올 문제들을 막 써보는 거죠. 문제만 막 써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이제 각 문제가 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 문제마다 뭐 해보고요. 답을 쓰는데 요 답을 쓸 때 이제 어떤 문제는 두 문자가 좋고 어떤 문제는 그림이 좋고 표가 좋기 때문에 거기 맞춘 어떤 답안 공부는 그때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좀 주의해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어떻게 다 외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문제 목록 정리하는 거는 다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NFTC도 1번 때부터 놓치는 것 없이 뭐 해야 되고요? 쫙 정리가 다 나와야 되고 101번 안에서 또 외워야 될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순서까지 다 생각이 나야 되고요. 그날 다시 또 같이 갔을 때 뭐 세부 구성 요소별 설치 기준 구성 요소들이 쫙 나와줘야 됩니다. 요런 거 단계는 무조건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 뒤에 최종적으로 나온 문제는 엄청 많겠죠. 그죠? 어차피 NFTC도 많은데 문제 목록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목록까지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목록에 이제 그 한 문제에 대한 답안이 정답 자리가 뭐 두 문자로 외우는 법이 있고 그림 그려 외우는 법이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하자고요. 그래 그때 가서 요 문제 중에서도 뭐 하세요? 문제 목록 다 나왔는데 이쪽은 작년에 나왔고 이번 시험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건 굳이 낼 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정리가 쫙 돼서 삭제가 되다 보면 남아있는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문제가 되고 그 문제들만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학습하실 방법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부는 필요하다. 이게 이제 숲을 보는 공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추려질 거라는 거죠. 그 문제들만 최종적으로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고 그 외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거. 그 과정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질문들 중에 이제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의 뭐 공부방법이라든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예상 문제라고 하는 건 사실상은 원래는 각 공부하는 챕터 뒤에 그 관련 예상 문제가 들어가고 또 챕터하고 예상 문제, 챕터 예상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강의를 보게 되면 이론이 먼저 쫙 한 텀이 구성이 되고 열 몇 강 정도 구성이 되고 예상 문제가 한 10강에 12강으로 쫙 문제풀이가 구성되고 기출문제가 쫙 구성되는 과정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이 예상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에 공부했던 챕터의 순을 좀 웬만하면 지키려고 해요. 그 순서대로 문제들이 구성이 돼 있다라는 말씀 드려가지고 그냥 앞서 공부했던 이론을 복습하는 순대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기출문제는 순서를 지키질 않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출제 문제들이. 근데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때에는 어느 챕터에서 즉 기출문제 안전관리론 문제 25문제가 있다. 그럼 여기서 연소 쪽 문제가 한 2문제 나왔네. 연기 관련 문제가 한 문제 나왔네. 피난 관련 문제가 한 문제 나왔네.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시는 기출 공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2회차 때 필기시험 이랬고 뭐 3회차 때 필기는 이랬고 해서 회차별로 공부를 하시는데 그때 챕터별로 문제가 몇 문제씩 나왔다라는 게 분석되는 공부가 기출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과목은 전체 이론 챕터대로 공부를 하고 예상 문제도 챕터 순서대로의 예상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었고 기출 문제 풀이를 할 때에는 본인이 기출 문제를 한 회차 풀 때마다 요 챕터에서 문제가 나왔고 요 챕터 문제가 나왔다는 걸 분석하면서 하는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가 됐든 무조건 과목별로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과목만
이론 과정을 쫙 공부하시고 1과목만 예상 문제풀이를 하시고 1과목만 기출문제를 쫙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서 그 시간이 장장 한 60시간, 70시간 공부를 한다 하시더라도 다른 과목 보지 말고 1과목만 마스터를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그 시간이 저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과목을 기출까지 다 풀이하고 나면 1과목은 내가 이제 시험 치면 한 20개 정도는 맞추겠네. 뭐 이런 게 좀 확신이 드는 공부가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 점수가 보통 20개 정도이기 때문에 그 20개를 맞춘 실력, 그리고 수리학이랑 약제 전기 쪽은 수리학 이론 공부를 하고 나면 수리학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수리학 이론 수업을 듣고 수리학 예상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제 기출문제집 보게 되면 수리학 문제만 묶어놨거든요. 약제화학 문제만 따로 묶어놓고 수리학 기출만 따로 묶어놓고 전개회로만 따로 묶어놨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문제 수가 8문항, 8문항, 9문항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출을 제가 뜯어놓은 게 각 회차별로 8문항, 9문항, 어떨 때는 수리학이 10문항 나올 때도 있고 해서 그렇게 기출문제집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리학 이론 공부하고 수리학 예상 문제, 이 예상 문제는 챕터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근데 기출 문제는 10문항이 나왔다. 만약에 뭐 18회차 때 그럼 그 10문항의 이 문제가 수리학에 나왔는데 그 중에 수리학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뭐 펌프 관련 문제가 나왔다든지 한 문제가 있다든지 뭐 공동현상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뭐 이런 주제들로 출제가 되는데 매 회마다 이런 문제가 몇 문제 나왔다. 이런 것들이 좀 분석되는 기출풀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법규도 마찬가지고요. 법규도 25문제인데 각 법률당 몇 문제씩 기출에 출제가 되었다라는 게 분석되면서 보이셔야 되고 그럼 이때 내가 몇 문제를 맞추는 게 보입니다. 풀다 보면 뭐 법규에서도 내가 약한 파트의 법규가 보이고요. 강한 파트의 법규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럼 그때 부족한 파트에 대한 법규를 한 번 더 뭐 해본다든지 이론을 본다든지 하는 선택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부하시는 순서는 과목별로 그리고 2과목 같은 경우에는 또 수리학, 약제, 전기 과목별로 이론, 예상문제, 기출문제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기출 때 차이점은 기출은 뭐 해야 된다. 본인이 기출을 뜯어보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상문제는 그냥 예상문제대로 딱 순서대로 푸는 거고요. 기출을 풀 때에는 요 파트는 연소 문제, 요 파트는 폭발 문제, 요 파트는 건축물 화재 문제 이런 것들로 챕터가 좀 구분되는 기출 분석이 필요한 게 기출문제 학습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시험지를 받아보고 출제 문제를 분석하는 거죠.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였고 답이 요거 몇 번이고 복습되고 내가 이 중에 25문제 중에서 채점을 아직 안 했지만 나중에 시험 끝나고 채점이 되겠지만 25문제가 20개는 딱 보인다 답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문제는 제껴놓고라도 그렇게 해서 시험 치고 나왔을 때 내가 맞춘 개수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키우도록 공부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과목 면제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26년도 시험까지는 면제가 있죠. 그래서 기능장을 취득하거나 하게 되면 기술사가 있거나 하게 되면 설계 및 시공을 면제받고 점검 실무 행정만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소방 공무원 경력해가지고 점검 실무 면제받고 설계 및 시공만 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합격률을 봤을 때는 점검 실무 행정 1과목만 보는 게 합격률이 높아요. 응시자 수도 많고 거기에 따른 합격률도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암기형 문제들만 쓰면 되기 때문에 암기에만 집중하는 이런 과목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설계 및 시공이 계산형 문제들이긴 한데 요게 또 쉬울 때는 쉽고 어릴 때는 어렵다 보니까 또 계산 문제가 조금 자기적인 해석이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기 문제는 딱 물어본 거에 답만 있으면 돼요. 그게 또 점검 항목이기도 하고 또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점검 절차나 실무적인 문제는 답안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좀 잘 안 내는 추세이기도 한 부분이 있고 근데 설계 및 시공 같은 경우에 이제 계산 문제를 하다 조금만 실수해도 뒤에가 왕창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고 하면 점검 실무 행정 한 과목만 보시는 게 더 확률이 높아요. 합격하실 확률 자체가.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과목 면제가 된다고 하면 면제받고 응시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시험이긴 합니다. 지금 시험 트렌드로 봤을 때
그래서 27년도 시험부터는 2차 시험 과목의 면제를 안 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시험이 설계시공, 점검시 둘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보니까 면제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한데 현재 26년도 시험까지는 면제받고 점검만 마치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